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그 중국인 99명 체포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두 가지죠. 하나는 가짜뉴스다라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오늘도 그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얘기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말도 못 꺼내게 뭐 하고, 뭐 같은 회사에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얘기는 가짜뉴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리고 우파 쪽 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것처럼 올 것이 왔다. 내가 안 그래도 중국들 참 의심스러웠는데 내 선관위 연수원에 그것들 그렇게 99명이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딱 그냥 맞장구를 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 이제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있나? 그러니까 중국인 99명은 뭐야? 그러니까 가짜뉴스도 이 가짜뉴스를 사실 예를 들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늘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겠는데 이 명세기 1구의 대통령, 그리고 총리,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경제학 박사, 공병호, 민경우, 황교안, 윤 대통령 이런 분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술주정뱅이도 아니고, 뭐 황교안 이런 분들은 독실한 개혁개신자, 민경욱도 마찬가지고 살아온 게 반듯해요. 민경욱 의원은 막 ROTC 하고 막 교회 다니고 반듯해. 공병호도 마찬가지고. 이 대통령도 그 검사하면서 소주 몇 잔 마신 거지 그걸 가지고 그러면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술주정뱅이고 술 처먹고 난리치는 거 내가 누구누구 다 아는데 누가 한테 술 먹는다고 그렇게 막 욕을 해. 지들이 술 먹고 쌩 난리치고 룸사롱에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임수경한테 쌍욕 먹고 여자들 건드렸다가 혼나고 자기들이 더 난잡하면서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마신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친단 말이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말도 못해. 응? 허리띠 밑으로는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참 보면은 답답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중국인 99명설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런 게 우리나라에 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생각하면 이 건이 왜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냉전 체제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가장 극명한 냉전 체제에 있었던 게 이제 우리 박정희라든지 이승만, 얼마나 이게 6.25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일들, 남과 북이 갈렸는데 그 갈린 이유가 소련하고 중국이라는 엄청난 큰 공산주의, 그 세력들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와서 이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태생적으로 공산주의하고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역사인 거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그 개념 때문에 미국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건립 자체가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항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든지 어느 유엔사도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왜 싸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막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운동권 애들이 한국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건국한 게 아닌데 원래는 그냥 우리는 없어져야 될 애기인 거야. 원래는 다 죽이려고 했던 거, 갖다 버리려고 했던 거라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갖다 버리려고 했던 거라고. 그냥 싹 다 공산화가 될 운명이었다는 얘기야. 공산화가 싹 다 될 운명인 거를 99.9% 공산화가 될 운명의 애를 완전히 그 애가 죽을 애를 요단강에다 버린 그 애가 다시 모세로 돌아온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인 거야. 모세 같은 거야, 모세. 예.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도 엄청 많고 밤낮으로 구국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어느 국민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 대부분 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게 냉전시대 때 영국에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60년대 때, 50년대도 60년대 때 미국 MI6라고 우리가 이제 007로 유명한 첩보 기관이 있잖아. 그 안에 언더커버라 그래가지고 두더지들, 소위 얘기해서 간첩들이지. 이 간첩들이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 이런 데, 막 대통령실 이런 데 다 이제 포진돼 있는 거야. 그게 지금 MI6의 지금 소련 간첩들이 수백 명이 거기 지금 발각이 돼가지고 나라 전체가 한번 뒤집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잘 이런 방송을 잘 안 하더라고. 그게 영화로 나온 게 바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예요.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존 르칼레라 그래서 영국 그 MI6 출신의 작가지. 예. 존 르칼레가 이제 뭐 우리가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니 뭐 이렇게 그거 첩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존 르칼레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저도 그 존 르칼레 소설 쭉 읽으면서 참 그 문체도 좋고 물론 번역된 거지만 보고 있는데 이 존 르칼레가의 원작으로 만든 이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 그래서 그 게리 올드만 나오고 우리 콜린 퍼스 나오고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나오고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쟁쟁한 영국 배우들이 나온 그 첩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킴 필비라고 있습니다. 킴 필비. 그러니까 60년대 때 MI6에서 발각된 킴 필비라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거의 뭐 제1차장 정도 되는 사람이지. 국정원 제1, 2, 3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조실장이 있어. 국정원 제1, 2, 3차장 중에서 하나가 지금 누구냐? 영화에선 그러죠. 그 중에서 4명 중에 한 놈이 간첩이다. 이걸 이제 밝혀내는 거야. 그걸 밝혀내는 영화가 바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실제 실화가 바로 킴 필비라는 고위 정보 관료죠. MI6 내에 있는 정보 관료인데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출신이에요. 대학으로 따면 케임브리지. 영국에서 뭐 케임브리지라고 그러면 뭐 엄청난 명문 대학이잖아요. 케임브리지 5인조라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집안 좋고 뭐 공부 잘하고 완전 엘리트 우리가 아이비리그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것처럼 이튼스쿨 이런 출신들이 케임브리지 가가지고 부모들은 다 뭐 어디 뭐 인도 총독이고 뭐 이런 사람들 어디 뭐 그땐 식민지도 많았잖아. 그런 그러니까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 이제 케임브리지 들어가서 걔네들을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관이 투철하고 부모가 이제 그렇게 딱 똑바르니까 얘네들은 그냥 뽑아도 되겠지 해서 상당히 어쩌면 고관 대작의 자녀들을 명문대학 출신의 자녀들을 MI6로 이제 데려왔는데 얘네들이 공산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소련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련에 전향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소련에 전향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수백 명이 자기들 학맥이니 뭐니 이런 걸로 인용해서 걔네들이 수백 명이 MI6에 포진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60년대, 63년도에 발견을 해가지고 결국 이게 그러니까 50년, 한 10년 정도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45년 2차 세계 끝나고 나서 63년까지 까맣게 몰랐던 거야, MI6가. 자기 정보 당국에, 정보국에 이렇게 많은 언더커버들이 있는 줄 그때 안 게 바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진 게 바로 킴 필비 사건입니다, 킴 필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몰라. 한국은 자꾸 보면 외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이 중국인 뭐 99명 이런 일들이, 아이고, 장난이겠지. 진짜, 야, 대명천지 요즘 진짜 영화 찍냐? 그러자, 진짜 영화 세상이 영화예요. 특히 지금 냉전시대, 좀 똑같잖아요? 지금 신냉전이잖아. 중국하고 미국하고 신냉전. 중국이 지금 자기가 미국의 패권을 지금 넘보려고 지금 중리산이 하면서 이 상황에서 그 천병에 있는 나라가 어디야? 대서양에서는 영국이었잖아요. 유럽에서는. 지금 여기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잖아, 한국. 응? 한국이 제일 지금 프런트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그러니까 내가 중국 시진핑이라도 한국에다가 두더지들, 언더커버들 집어넣겠어요, 안 집어넣겠어? 응? 집어넣겠어, 안 집어넣겠어? 거기다가 뭐 선거 부정뿐만 아니라 별짓을 다 하겠지. 뭐 미인계니
뭐 별의별 별의별 고관 대작들한테 다 미인계 쓰고 뭐 돈 갖다 바치고 아니 돈 솔직히 1조만 쓰면은 뭐 대한민국 법관이네 무슨 웬 3급 공무원 이상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돈 1조만 풀면은 걔네들 매수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1년에 몇십 조를 보는데 중국 입장에서 그 1조 쓰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쓰겠어. 응? 사람 돈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중국이 완전히 그냥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복속돼 버려가지고 지금 저기 문재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중국을 거의 형님처럼 생각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뭘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이미 중국에 복속된 상태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영국이 그 당시에 60년대 때 이 킴필비 사건 때문에 거의 발칵 뒤집히고 완전히 그걸 벗어나려고 10년이 걸려요. 10년이. 정보 체계 다시 회복하는데 10몇 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박선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삼민투인가요? 옛날에 미국 대사관이든 문화원이든 거기다 폭탄 투척한 사람인데 정청래도 그거 투척했지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투터인지 점거 사건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운동권들 그 운동권을 국정원 기조실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분이 지금 박선원이야.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이 새끼야 저 새끼 거의 반 욕이고 그냥 군인들한테 야 나가 일어나 이런 사람 있잖아. 별한테 소리 지르고 아무리 자기가 무슨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든 뭘 했든 별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상은 더럽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어디서 진짜 딱 그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무튼 그냥 하여 근본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중국 99명 이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하려고 한국에 와서 조직적인 어떤 중국의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이번에는 무슨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어디 국가에 부정선거를 도우려고 해킹을 하려고 거기 모여 있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아무튼 그게 설인지 뭔지를 떠나서 그럴 가능성은 언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반공의 천병 프론티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투나 원치 않든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지금 맞대고 일본보다도 더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야. 근데 그 대륙들은 지금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권위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1인 독재라는 거예요. 1인 독재. 그 1인 독재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못할 짓이 뭐가 있어요. 특히 정보당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우리나라처럼 이게 국정원장 맨날 바뀌고 그 안에 정권 바뀌면 기조실장까지 싹 다 바뀌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명단 다 그냥 북한에다 줘버리고 러시아에다 줘버리고 중국에다 줘버리고 이런다는데 그 불행 요원들이 거기서 제대로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단순히 민주당 연루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정을 하지만 다만 이 중국 간첩들이 한국에서 뭔가 활동을 할 거라는 생각은 상식으로 생각해요.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99명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잡혔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국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스카일리 데일리가 진짜 그게 실제 결과가 미국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누가 공식적인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누굴 기소한다든지 누굴 잡아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좀 확실한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중국 간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것은 다 소설에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1960년대 킴필비 사건을 제가 이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첩보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첩보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기도 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중국인 99명 체포사를 딱 보면서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킴필비더라고요. 한국 정보기관 내 언더커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선관위 안에서 언더커버? 정보기관 안에도 언더커버가 있는데 선관위 같은데 언더커버에 못 집을 수가 있어요?
아, 감사도 안 받게 만드는데 지금 저기 선관위가 저기 감사 안 받으려고 저기 지랄을 하는 이유도 뭔지 우리가 뜯어봐야 돼요. 행정부는 다 뜯어볼 수 있는데 왜 선관위는 못 뜯어보게 만들어놔?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중국 간첩이면 어느 국가기관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행정부나 입법부가 뒤질 수 없는 곳,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중국 간첩이면 그런 데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 응? 그러면 거기가 어디겠냔 말이야. 헌법재판소랑 선관위 아니겠어요? 아니, 헌법재판소 평소에 하는 일도 없고, 대법원까지 다. 그러니까 제가 왜, 대법원이랑 합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오픈이 되게 만드는 거, 오픈. 선관위하고 헌법재판소만큼 지금 폐쇄적인 기관이 어디 있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 간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중국 간첩이라도 거기 들어가겠어. 다른 데는 어디 삼성이니 뭐 이런 데는 사기업이니까 당연히 들어가 봐서 바로 발각될 것이고, 응? 국방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 거고, 국정원이야 더더욱 우리나라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나는 국정원만큼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은 없는 거지. 오히려 내가 간첩인데 들어가서 할 일 많고, 선거 조작하기도 쉽고, 법률 조작하기도 쉽고, 판결 조작하기도 쉬운 데가 어디야? 헌법재판소하고 선관위잖아. 이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 현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960년대 킴필비처럼 MI6 안에 KGB 애들이 들어가서 KGB 애들도 아니야. 영국 애들인데 전향한 애들이란 말이야, 소련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은 이미 소련에 대해서 이미 딱 꼽힌 애들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소련을 그냥 숭배하는 애들. 케임브리지 출신들.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애들인데 걔네들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소련에 얽매인 애들이란 말이지. 똑같은 게 우리나라도 일어날 수 있다. 또 거기서 막 돈까지 준다고 그러고 뭐 여자 뭐 이런 게 준다고 뭐 미인계까지 든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99명 중국인 체포설은 한번 끝까지 한번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관위라든지 헌재든 뭐 기타 국가기관에 중국 간첩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늘 열어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